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교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고향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전철도 타고 팀분들이랑 같이 와서 해운대도 구경하고 이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게 10년이 훌쩍 넘은 00학번이니까 1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 3호선이 막 생길 때였는데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배낭여행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전철을 타려다가 쥐어박히고 렌트를 부랴부랴 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산교대를 졸업을 해서 저 원래 일산에 살았거든요. 일산, 서울 이런 데 살았는데 수도권에서. 근데 부산교대 졸업하고 나서 파주로 변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면서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저기 금촌역이라고 파주시 전역에 이제 전광판에 스승의 날그 기념 그걸로 제가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도 아닌 남의 반 애들 안고 부족해 안고 촬영을 했는데 가식적이죠 굉장히. 네, 저는 사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현지 사장님, 선생님이 적성이 안 맞으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굉장히 적성이었거든요. 원래 꿈은 아니었지만 교대를 들어선 순간부터 아이들 가르치고 만나고 돌보는 일이 정말 잘 맞았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해서 보고서를 쓰고 대학원을 나오면 점수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교장으로 은퇴하자, 또는 교육감으로 정치판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방학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간 거는 유스킨 하고 나서 나간 것 같고, 그 전에는 방학 때 계속 연수받고 일정 교사, 대학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을 키우고 있을 무렵 그 박정환 사장님을 계속 만나게 돼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박정환 사장님과 제가 그때 예전 남자친구 둘이 같은 부대로 들어갔어요. 훈련소로 같은 날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해주고 잘 갔다 와라고 해주고 심심하잖아요. 고무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정한 사장님 전화를 해서 뭐하냐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 오면은 정한 사장님을 만나고 정한 사장님이 서울에 오시면 또 제가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졸업해서 친해지는 경우였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점점 깊이가 다르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혀를 찌르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대학원을 다니고 보고서를 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긴 승진해야지 그랬더니 승진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서 뭐하긴 교장하고 잘하면은 총장도 해보고 혼자 막 내뱉었어요. 연구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막 이랬더니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교수 되고 총장 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할 거냐요.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잘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터덜터덜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달리고 있는가. 부모님이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반에서 1등 놓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냥 진짜 죽어라 했더니 허리까지 휘었어요. 근데 교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겨우 부여잡은 목적이 뭐 장학사고 교장이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이 학교가 선생 김봉주 같은 학교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60명이고 공부대로 둘러싸인 신학교거든요, 빵촌에.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 부장님들,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장학사님들을 도와주면서 이분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구나. 공무원으로 끝나는 삶의 끝은 퇴임을 해서 아무도 남지 않는 외로운 삶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강당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러다가 세미나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한 사장님이 파이프라인 노하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르는 돈의 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점 현실 점검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거는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에 대한 체크였어요. 저는 되게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사가 되면서 장바구니는 가득 채워졌어요. 저희 집이 장바구니도 가득 못 채우는 집이었거든요. IMF 폭삭 망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마트에 이제 그 결제를 하실 때는 다 뺐어요. 모른 거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교사가 되고 동생이 교사가 되니까 가득 채워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16평짜리 4명이서 사는 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배우는 게 도둑질이라고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대학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대학원을 홍대를 가고 싶었어요. 여기 홍대 미대 출신이었는데 홍대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550만 원이더라고요. 한 학기가. 근데 교사 할인을 받아서 500만 원이에요. 근데 국립의 경인교대는 250인 거예요. 어때요? 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싼 데 가자. 교대도 좋아.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여행을 이제 슬슬 가볼까 하니까 유럽 여행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내가 더 좋지. 이러면서 막 강원도 다니고 제주도 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선택할 때 제가 싫어하는 돈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험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교사는 왜 시부감 1위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을 잡자 이러고서는 듀오에 갈게요. 정말 사고의 흐름이 너무 예상 가능하죠. 근데 가입을 했더니 제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A군, B군, C군이 있어요. 이 그룹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만날 수 있는데 제가 B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A4 용지 앞뒷면으로 6장을 적게 하는데 부모님의 학력, 나이, 재산 정도를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상형의 가치관 뭐 이런 거를 정말 완전 무슨 사람을 품평하듯이 적어내는데 너무 열받을 거예요. 낼 게 없어요. 제가 교사라는 거 하나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B분들이 그 엄마 아빠가 강남은 아니지만 자기 힘으로 전문직을 하는 뭐 변호사, 의사, 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B분을 만나게 됐죠. C분은 뭔지 아시겠죠?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C가 A를 만나거나 B가 A를 만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드라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오래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쫄리는 거예요.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축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화가 나서 선택을 한 게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0년간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투자 상담을 해주셨던 분인데 아버지한테 아빠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한참 뒤에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한 사장이 파이프라인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찾아갔죠. 언니 이게 진짜 돈의 흐름이라면 뭔가가 있는 건데 뉴스킨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투잡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정임 사장님을 그 자리에서 소개받아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이제 103호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삶을 원한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은 어렸을 때부터 포기해야 됐다는 거. 그것이 가장 좀 속상했었고 내가 그러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제 뉴스킨이든 뭐든 도구가 쥐어지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 방을 하나 가지고 싶다. 방을 계속 동생이랑 했었어요. 30년째 룸메이트예요. 그래서 진짜 그만하자. 왜냐면 동생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기를 치우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힘든데 그만 힘든 모습을 보고 싶어서는 거짓말이고 저도 게으르고 싶어서 내 방을 갖자 하게 됐고 그게 바로 뉴스킨 시작점이 됩니다. 뉴스킨으로 그 교사로 얼마 버는지 아세요, 사장님들?
네이버에 이제 교사 호봉을 초등교사, 뭐 호봉, 뭐 연봉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게 160 받고 2, 3년 지나니까 180. 그 다음에 제가 나올 때는 2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적응을 해도 40년 적응하면 얼마일까요? 4,800이에요. 너무 반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파주에 타운하우스를 사도 안 되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유스킨을 하면은 200만 원을 적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투잡을 했는데 2달 만에 200이 넘어요. 유스킨에서 나오는 돈이. 그래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교대 공부를 해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2달 만에 이걸 넘어버리는 이건 뭘까? 라는 생각에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고서는 일본 컨벤션을 갔다가 큰 비전을 보고, 아, 이거 거대한 외국계 기업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거 엄청난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업 동기가 바로 오세정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전달에 최기현 사장님이 전업을 하셨었고, 그 전에 곽정임 사장님이 전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조촐하게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러 다녔어요. 퇴직금 까먹으면서 회장 사장님이랑 정임 사장님이랑 어디야? 나와 이래가지고 치킨 먹고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월요병이 뭐예요? 라면서 해시태그 붙이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했다는데 결핍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나의 정체성이 된대요. 저는 제가 돈이 없었던 결핍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내 욕구가 될 수 있고 그 욕구가 바로 나의 정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그 부잣집 친구들이랑 비했을 때 나는 뭔가 욕구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 뭐 배웁니까? 나 다음에 뭐예요? 너 우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 우리 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그 사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바꾸면 나, 관계,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표 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유스킨을 왔을 때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조직에 익숙하고 뭔가를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히 진력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위치가.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너도 없더라고요. 관계성도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만 만들고 시스템 사회만 보고 시스템 공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여기로 이동을 해서 제가 성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업을 한 게 15년도 3월인데 그때가 LOI 때였어요. LOI 때였는데 5월인가 6월에 이그젝이 되고 8월에 루비를 마감했으니까 한 3, 4개월 만에 루비가 된 거죠. 그때 싱가포르 가고 에이지랑 일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1년 뒤에 에메랄드가 되고 BA,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지금 스바가 됐거든요. 스바가.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뭘 놓치고 있었나? 저보다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서울나길 아시겠지만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굉장히 평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지적을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지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한 것 같으면 스스로를 너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힘들면 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쓰는 편지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절대로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네 자신을 비난을 하는 순간 남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듣고 나서 저를 딱 돌아보니까 생각의 90%가 저에 대한 비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너무 강해지고
내가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바뀌려고 노력했던 거는 절대로 내가 나를 비난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BA였잖아요. PA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다음 단계를 쫓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저 끝을 보면서 달려가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의 목표를 내 목표인 줄 알았고 그 목표를 향한 위해서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SBA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되고 더 존경심이 너무 많이 생겼고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전에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들이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PA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건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정한 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였는데 그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보다 먼저 모닝스쿨을 듣고 만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오신 김경배 사장님이랑 김태형 사장님이 모닝스쿨 만근을 계속 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산에서 선릉까지 모닝스쿨을 들어가려면 4시에 일어나서 5시 뭐 준비를 하고 6시 전에는 나가야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7시 20분까지. 그래서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일찍 일어나는 거랑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또 옆에 곽정임 사장님이 모닝스쿨에서 나는 힘을 얻고 힐링을 한다라는 얘기를 스쳐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모습으로 계속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뭐라도 하면 되겠지 해서 모닝스쿨을 등록하고 만근은 절대 무리였지만 어떻게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사장님들한테 추천하는 MBA 모의 강의예요. 모닝스쿨 위너풀 박윤정 사장님의 소개에 관련한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그래 소개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또 소개 마케팅 책을 사서 읽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러고 나니까 소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뭔가를 습득하는 과정은 뭔지 아시겠죠? 대충 강의 듣고 책 읽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니까. 그리고 정미진 사장님의 제목은 티알라인티가 아니고 LOI 나의 친구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직접 듣고 너무 놀래요. 티알라인티를 이렇게 전해야 된다. 티알라인티는 다이어트가 아니었어. 이게 초심이 생각이 날 거예요. 티알라인티는 한 번 한 사람은 2번 해야 되고 2번 한 사람은 3번 해야 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 하면 아예 명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 건강만 해줬네? 속상해요. 근데 정미진 사장님은 건강해진 게 어디야? 한 번 가면 살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7월 20일쯤 듣고 그때부터 티알라인티 미친 듯이 해요. 그리고 이재영, 박정환 사장님 남편 거 아시죠? 이재영 사장님의 얼마 전 강의인데 리크루팅 강의를 듣고 그래 리크루팅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생각이 위로 오르잖아요. 수준이. 그러면은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고 명단이 갑자기 늘어나요. 5명도 안 됐던 명단이 20명, 50명으로 늘어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명단인 거예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50명밖에 없다, 5명밖에 없다, 50명으로 늘리고 싶다라고 했으면 생각이 낮은 거예요. 수준 자체가. 뭐라는 거 아니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볼 수밖에 여기서밖에 볼 수 없었던 요 명단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티알라인티 할 때 해독 책을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미쳤네. 이거 160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하세요. 그래서 마감을 했죠. 명단을 한번 적어봤어요. 알던 모르던 연락을 하건 말건 적어봤더니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죠. 이 사람들이랑 하나도 연락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20명을 그냥 전화를 해요. 전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받을까봐. 그래서 받기 전에 딱 끊어. 또
걸고 또 끊어. 이걸 20명한테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받았어.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4시였거든요. 6시, 7시쯤 되니까 콜백이 오는 거예요. 전화했었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는 전화 또 받을 수 있겠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받고 잘 지냈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 선생님 막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이런 대소사들을 전혀 신경을 안 썼다가 그 전화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이 부족하다, 딸리다, 명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정말 자신감이 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정미진 사장님이 저는요 이렇게 이게 웃고 있지만 완전 미친 개라면서 자기가 한 번 물면 안 놓는데 할 때까지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한대. 그걸 듣고서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바지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무릎을 꿇고 꼭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완전 을의 위치에서 병의 위치여도 좋다, 마감만 하게 해다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이 이제 슬슬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잠재력이 컸구나, 내가 성공할 사람이구나, 이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시스템을 나가서도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맞죠? 근데 이게 스스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도와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공을 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가치를 높이 사기 시작하니까 남들도 저를 가치 높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내 몸값은 내가 매기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믿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넷이서 사는데 너무 무기력한 날, 아무데도 나가고 싶지 않은 날 어디 있나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빈둥빈둥하면서 웹소설이나 읽고 있는데 제가 자는 줄 알고 부모님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여보, 현진 진짜 큰일을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믿음이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를 되게 평가절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아이고, 아까 왜 우시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진짜 기분 떨어졌을 텐데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사장님이 경주에서 절 부르치고 현지 넌 정말 멋진 리더다 해주시는데 속으로 아니에요 사장님, 되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진심이신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믿어보자, 백만장자가 얘기하는데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파트너 사장님들인데 저에게는 되게 든든한 1대 사장님들이 세 분 계세요. 재현, 태연, 현아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LT를 마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분들이 안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벨로시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뛰어야 되는데 2만 1만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약간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하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사장님 저 마감하면 된 거죠? 사장님 스바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뛰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 확신도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한 사람이 되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이 있대요. 선생님. 자기 긍정이 뭐게요? 질문. 자기 긍정은 아자아자 화이팅! 나 신현지는 뭐 8가지 뭐 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수용은 뭘까요? 나는 지금 위치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저기를 가려면 얼만큼 해야 돼. 인정하는 게 자기 수용이 돼요. 그러면 긍정이 먼저일까요? 수용이 먼저일까요? 네.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데 긍정 말고 수용을 하래요. 긍정은 이번에 60점을 맞은 건 운이 나빠서야. 진정한 나는 100점이야.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는 게 긍정이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월감을 느껴요. 쓸데없는 우월감 자체가 헛된 거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너보다 대단해 라는 생각이 살짝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져. 근데 자기 수용은 하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래요. 60점을 맞았구나. 100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힘들까요? 수용이 엄청 힘들어요. 이게 제가 막 똑똑한 척 하느라고 단어를 붙여서 그렇지만 사장님들 세미나에 항상 나와요. 나를 스스로 돌이켜봐라, 인정해라 이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리더 사장님들 트레이닝에서도 항상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이게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책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가운데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사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네. 바꾸지 못하는 일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제가 따라해봤어요. 피며 바라올 건데 제게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큰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소서. 현지의 기도.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이해가 빠르고 똑부러지고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뭔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저보다 못하는 게 보일 때마다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교만했었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아집이었구나. 고집이 아닌 아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걸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약간 습관처럼 읽어요. 활자 중독 수준이거든요. 이런 책을 안 읽을 때는 소설을 읽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면은 제품보다는 소설 리뷰가 더 많다는. 네. 제품은 조회수가 50인데 소설은 2,000건이다. 오늘 재밌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 책은 제가 마음을 다스릴 때 읽는 책인데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천년의 내공을 쓴 조현재 작가의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약용이 나중에 유배를 가서 신경이라는 그 예전 문학을 읽으면서 본인의 마음을 정리한 글이거든요. 근데 전혀 따뜻하지 않아요. 힐링해주지도 않아요. 엄청 채찍질해. 욕망과 타협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 변화를 원한다면 어제까지 습관을 오늘부터 단절해야 된다. 완전 세. 그래서 뭔가 센 걸 읽고 싶다. 근데 그 얘기를 남한테 듣기 싫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 티어 진짜 잘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시크릿의 코믹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버릇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는 이럴 자격이 충분해. 나는 변화할 사람이야. 이런 거를 계속 되뇌이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으니까 술술 넘어갑니다. 인센티브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책 공부를 2개나 했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용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가 또 앞에 닥친 거예요. 그룹이 크려면 관계식이 좋아야 되는 건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관계를 일방적으로만 맺었지 소통을 한 경험이 없더라고요. 교사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기를 바라지 그분이랑 소통하는 게 그게 연습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저는 10년을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울면서 했지만 교사가 되고 동료 장악을 하고 교장선생님들 뒤에 앉아있고 체크리스트가 3분에 한 번씩 해요. 눈빛은 어디를 향하는가, 동선은 어디를 가는가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언어를 체크하기 때문에 하면은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몸에 배어서 쉬운데 이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그게 편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소통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면대면으로 1대1로 앉아서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는 게 해본 적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 잘하는 리크루팅을 했었는데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말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리더 미팅, 북미팅에서 지정도서가 돼서 봤는데 저는 진짜 또 아직 교만해요. 말센스는 뭐 읽어 뭐해. 그냥 말하면 되지. 유창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센스가 필요해. 이러면서 내가 사다 별책을 다 산다.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상대방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사장님들은?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탁탁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시간이 불편해서 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방적인 거였구나를 여기서 알게 돼요. 여기 보시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입 다물라는 거예요. 말센스는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 말센스예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리더 사장님들. 이거를 안 배우고 뭘 배웠지? 말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추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침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하고 분위기 띄우려고 했는데 이 침묵을 받아들여야 되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듣기에는.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말센스다라는 구절이 나와서 또 한 번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단원이 있는 거예요. 감명 깊게 읽은 책, 가고 싶은 여행지, 어떤 영화, 어떤 가수, 제일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기 싫은 거. 이거 아시나요? 나의 배우자, 가족, 동생, 언니, 오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계시나요? 저는 왜 이걸 안 물어봤는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의 얘기를 너무 듣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자, 테스트입니다. 나의 말센스. 지지 반응과 전환 반응이 있대요. 지지 반응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거고, 전환 반응은 내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나한테 돌리는 거래요. 그러면 메리가 얘기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 근데 공감과 소통 못하는 남친과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하게요? 나도 어이구, 나도
나도 바빠. 나도 정말 정신없어.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이? 턱 막히지 않아요? 아씨. 누가 너 바쁜 거 물어봤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지 반응은 뭘까요? 나 너무 바빠 라고 얘기했을 때 민철 사장님은 최고의 남편이시니까 아 답을 알려드릴게요. 얼굴 빨개져서 왜? 해야 될 일 많아? 그 사람이 왜 바쁜지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게 지지래요. 자, 카렌이 얘기를 합니다. 새 신발 사야겠어. 거기 사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신발 많아. 사라고 한대요. 아우 내 신발 낡았어. 이게 전환 반응이래요. 근데 지지 반응은 새 신발을 사야겠어. 왜? 나는 좋은 경대 사장 좋은 남편이시니까 네,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신발. 왜? 지금 신발 불편해? 오 그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 100점이다.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 반응을 잘한 사람들은 사오고 싶어요. 근데 전환 반응만 하는 사람은 못해. 내 얘기만 하니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는 것들이래요. 숨소리, 표정, 몸짓,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거래요. 저는 표정도 신경 안 쓰거든요. 거울을 안 봐요. 거울을 아예. 근데 내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이 표정으로 받아들여주는 거.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쳤나? 말만 가르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 공감해주기 위해 내 경험을 굳이 끄집어낼 필요 없대요. 저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나도 그랬어 나도. 이게 병청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 누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랬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추억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의 공감과 소통, 듣는 태도, 질문의 질,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관심, 소통에 대한 나의 욕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되면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든 어떤 결과를 내든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별로 불안함이 많이 가셨어요. 제가 2년간 지지부진했을 때는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지금은 그냥 믿겨져요. 저의 성공이 그리고 사탕 하사님들의 성공이 뭐 남았나요 이제? 네, 시스템입니다. 나도 어렵고 관계도 어려웠어. 시스템 얼마나 어려울까? 시스템 3가지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스템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는 누구의 시스템인가? 세 번째는 레버리지의 핵심이다 라는 3가지. 근데 저 사실 되게 부끄러워요. 엊그제 밤을 새서 PPT를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이거 발표한 걸 봤거든요. 내용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거를 또 5년 뒤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얘기할게요. 저는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길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허무해. 근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해라.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진짜로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지 말고 해주래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다. 끝. 제가 안 읽으셨네요. 그리고 누구의 시스템인지는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포탑 그룹 미팅에 나는 몇 시에 왔는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늦을 수가 없어요. 그 장점을 설치거든요. 근데 내가 늦지막히 왔다는 거는 끌려서 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와 마인드예요. 그래서 안테안블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유래한 건데 누군가를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리더 길라잡이 같은 거거든요. 따르는 사람만이 이끌 수 있다거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따르고 있고 무엇을 이끌고자 하는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시스템에 나오시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모닝을 들어도 저는 예전에 끌려오듯이 누군가가 날 봐줬으면 현지 되게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는 귀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해서 나오니까 이게 들리는 게 다르더라고. 레버리지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진짜 3명, 4명일 때는 팀이 그때는 레버리지라는 게 단어로만 연재를 했어요. 이게 와닿질 않아서. 근데 이거 정말 지렛대구나. 이게 내가 없어도 어느 순간 정말 커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 판매가 아닌 사업이구나, 교육이구나 이거를 정말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라겔 때문이거든요. 이게 불과 1년 전, 2년 전에 상공빌딩에서 동안방 정모 파티를 한 사진이에요. 되게 좁은 사무실에서 이제 풍선을 불고 터트리고 붙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풍선 양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세 줄밖에 안 됩니다. 풍선이에요, 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파티를 했어요. 동안방 파티인데 가든을 빌려서 여기에서 가든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믿겨져요. 그래서 날라리들이 잘해. 눈으로 본 게 많아서. 근데 범생이들이 못해. 치네요. 범생이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배웠던 게 바로 라길 그 리더 회의 때 많이 배웠거든요. 어거지를 써서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됐더니 이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기원 사장님, 세정 사장님, 재영 사장님, 아름 대영 사장님 이런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점을 듣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리더 회의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워크샵이 레피즈 워크샵이었어요. 그래서 레피즈 분들만 모인 거였는데 지금은 루비 이상만 모아도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진짜 다행이다. 제가 솔직히 교직에 근무할 때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내가 인정하고 존경해야겠다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다 잘났어. 너무 다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그 레드팀이라고 아세요? 나의 길을 죽이는 사람들과 만나야 된대요. 내가 그곳에서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레드팀이 바로 이 라길 리더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라길의 시스템 중에 제 손이 안 간 게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저 혼자. 근데 저번에 이걸 봤을 때 제가 스텝이었어요. 여기 3분. 대양 사장님, 용재 사장님, 저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준비했었고 그리고 아까 경배 해란 사장님이 체육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관에서 다 같이 이제 TR라인티 하시는 분들 모아서 복싱도 하고 그리고 영화관도 빌려서 이렇게 플레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관에서 제가 틀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한 게 있었어요.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이니까 가사를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무해서 맞서져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 슬펐던 행복이야
마음껏 해드리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못 먹었어요. 되게 먹고인데. 그리고 받고 싶은 교육을 받는다거나, 유학 같은 못 갔으니까. 그리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유스킨에서 석세스 트립이라는 걸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일 오정급 호텔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엄청 평범하지 않은 꿈이다 라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언니 나 너무 소소한 행복이야 이게, 이렇게 했더니 옆에 이재영 사장님이 현지야 절대 소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 아닐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책이 두꺼운데 술술 이렇게,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어? 수영장 그 물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도 못 읽던 거를 막 수르륵 하는데 사진 찍으라고 내려갔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이때가 호주 골드코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참 게으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청계천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광장시장 갔다가 청계천 걷고 이런 가족 나들이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절 믿어주셨고 부모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편안하고 뭔가 풍요로운 그런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진 혹시 인스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곽정한 사장님, 오세정 사장님, 박정임 사장님, 그리고 저예요. 월스트리트거든요. 2015년도에 이렇게 넷이서 미 컨벤션을 갔었어요. 저 혼자 갔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때는 그냥 진짜 여행 온 거라서. 그래서 여기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 속에 온 것 같다, 영화 그 세트장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태연 사장님, 재현 사장님, 현아 사장님 이렇게 저 이하로 4명이서 갔어요. 이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와서 좋다. 근데 이번 여행은 조금 체력이 딸리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미국 컨벤션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한 20명 정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팀 미팅도 일요일에 하고 모닝스쿨도 다 같이 듣고, 그리고 이거는 5천만찬에 오신 저희 그 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뭔가를 달성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교사였으면 1도 못 누렸을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저번에 문막에서 서울 랠리 리더 사장님들 많이 와주셨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었고 태연 사장님의 뭐 가족분들도 오셨었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함께 랠리 참여하면서도 또 많은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비전, 희망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정열 임영희 사장님이 지어주신 저희 팀 이름입니다. 오인. 사람을 담는 팀, 사람을 위한 팀, 그리고 뭔가 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에 걸맞는 리더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